네, 안녕하세요.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혁 부원장입니다. 네, 내정순회 샛별 시험 성격 분석. 네, 저희 학원 근처에 제일 가까운 학교, 중학교 세 군데를 대상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건데, 물론 저희가 저 세 학교만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어떤 학생들이든 진행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각 학교별로 시험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려면 아니면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거라, 물론 뭐 이제 설명회 끝나고도 Q&A 시간으로 이제 질문하실 거 하시고 가면 되지만, 미리 제가 찍어보는 Q&A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먼저 Q&A를 제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또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뭐, 홍인철 원장님이나 제가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원래 저희가 매해 설명회를 진행하니까 이제 그냥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그냥 강사 소개 올렸는데, 작년엔 9년 차였는데 이제 10년 차로 바뀌었네요. 드디어 두 자릿수가 되었고요. 네, 계속 분당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내신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다니시면서 이제 조금 알아두실 게 먼저 하나 있는데, 과목별로 학원을 이제 보내실 때 수학이랑 국어, 영어는 좀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솔직히 학교별 내신 준비반이 뭐 외고, 그러니까 주말밖에 못 오는 외고나 뭐 외대부고, 기숙사 생활하는 외대부고나 아니면은 야자를 강제로 진행해서 날짜가 좀 한정적인 뭐 낙생고 등등 이런 몇몇 학교들을 빼고는 수학은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학원 찾으실 때 보시면 학교별 반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별 반보다 수준별 반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뭐 같은 뭐 예를 들면 순회고 학생이어도 1등급을 받는 학생과 2, 3등급 이하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걔네들을 모아놓고 같은 문제를 풀면 큰일이 납니다. 얘는 이미 다 풀고 넘어갔는데 밑에 학생들은 저거 왜 저렇게 넘어가죠? 라고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수학은 수준별 반, 뭐 연합반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어느 학교 특정 내신 대비반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좀 자기 수준에 맞는 그 반을 찾아서 학원을 다니는 게 좋고, 근데 국어, 영어는 대부분 학교별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국어, 영어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국어, 영어, 국어는 개인적으로 잘 못하기도 했고, 잘은 모르는데, 뭐 학교에서 주는 뭐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퍼져서, 그래서 이제 국어나 영어는 이제 꼭 학교별 반을 가야 되는, 학교별 반으로 이제 거기 안에서 뭐 몇 등급 학생들을 나눠서 구분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학교 반은 여기로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학원이 형성되어 있다. 약간 이걸 좀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하려는데 1학년 1학기 시험을 안 보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넘어갈 거고요. 원래 이제 1학년 1, 2학기가 다 시험을 안 보는 자유학년제였어서,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시험을 하나도 안 봤었는데 이제 2024년부터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한 학기만 시험을 안 보고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에 시험을 보고 1학년 1학기는 시험을 안 본다. 이걸로 이제 분당 쪽에서는 좀 굳혀져 가고 있는데, 뭐 2024년부터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근데 문제는 학교별로 이게 처음 이제 2년 차다 보니까 별로 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중간만 보고, 어떤 학교는 기말만 보고, 어떤 데는 중간 기말을 다 보고, 범위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솔직히 좀 준비가 애매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내정중 같은 경우에 첫 해는 1학기, 2학기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범위 1-2 처음부터 절반까지 해가지고 1단원에서 4단원까지를 시험을 봤는데, 작년에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만 봤어요. 그럼 이제 기말고사니까 5단원부터 9단원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단원부터 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1단원부터 9단원까지를 통째로 시험 범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보통 내신 기간 직전에 뭐 한 달 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 전에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기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심화 대신에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 기본 문제 위주로 보게 되는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또 내정중은 이렇게 중간 기말을 봤는데, 순회중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똑같았어요. 그래서 재작년 첫 해 시험에서도 기말고사만 받고 전범위로 시험을 받고, 작년에도 기말고사만 받고 전범위로 시험을 봤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몰라요. 문제는 매해 그거를 학사 일정을 새로 내면서 중간을 봤다가 안 봤다가, 예를 들면 뭐 나중에 3학년 2학기 말씀드릴 텐데 3학년 2학기 때도 내정중은 중간고사를 안 봤거든요. 갑자기 바꾸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만 좀 약간 짜여진 체계대로 보고 3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는 좀 약간 학교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학교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샛별중. 샛별중도 특이하게 1학기 때 진도를 다 못 나갔나 봐요.
근데 그게 참 2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의 마지막 단원인 정비례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해 기말고사에는 끝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1-원과 부채꼴까지만 시험을 보고 그러더니 작년에는 끝까지 다 시험 보고 이렇게 좀 학교들마다 계속 변화가 생기고 그때그때 다르게 본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냐. 네. 실제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보게 되면 일단 첫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단원평가 뭐 이런 것만 보다가 뭐 1학년 1학기 때도 약간 뭐 단원평가나 뭐 수행평가 이런 것들만 보다가 진짜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1차 지필평가 이런 이름을 잡고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험이니까 첫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지?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50분이라는 시간 제한 안에 풀고 마킹하고 서술형이면 어떻게 답을 써서 내고 이런 것들을 긴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2 내용이 뒤에 고등학교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막 그걸 모르면 큰일 날 정도의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어서 사실 그건 이제 1학기 대수 파트들이 좀 계속 이어지죠.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학년 2학기 시험을 보는 대신에 1학년 1학기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애들이 좀 문자식 그 1차 방정식 어려워하는 부분들 거기를 좀 더 연습을 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한낱 이제 이게 사교육자 의견을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그냥 푸념이었고 그래서 1학년 2학기가 첫 시험이고 내 시험 범위도 엄청 많은데 중요하진 않은데 이걸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지? 항상 이거는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저도 2년째 이제 1학년 학생들 내신 준비를 시키다 보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덜 시키고 싶긴 합니다. 1학년 때 내신도 없고 선행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많아서 그때 좀 쭉쭉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첫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조금 되게 긴장을 해요. 저 이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보고 싶은데 괜히 불안하고 게다가 1-2는 평소 선행 나갈 때 보면 보통 2학기 과정들 특히 1-2, 3-1을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거든요. 심화도 안 하고 1-쌤까지만 보고 넘어간다든지 그러다 보면 괜히 불안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려고 내지는 좀 일찍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십니다. 뭐 그러면은 저희는 개별 진도니까 맞춰가지고 저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면 선행을 이때까지 하고 뭐 3주 전, 2주 전까지 하고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좀 일찍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얼마나 어디까지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뭐 2학년, 3학년 시험들처럼 보통 딱 정해져서 한 달 전, 뭐 4주 준비합니다, 5주 준비합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이거는 좀 개별 진도 학원들이나 따로 뭐 과외를 하신다면 이런 데서 맞춰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덜 한 다음에 차라리 선행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인 시험은 2학년 1학기죠. 2학년 1학기가 되어야 이제 아까 1학년 2학기 시험은 시험 보고 ABCD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특목고 자사고 뭐 외대부고 외고 뭐 상상고 민사고 등등등 이런 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시험은 사실 애들이 좀 저도 그래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2학년 1학기부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중등시험의 시작이 됩니다. 진짜로 A, B, C, D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수행평가 어떻게 보냐, 수행평가에서 몇 점 깎여가지고 그게 뭐 환산 점수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진짜 시험기간, 애들이 시험기간에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평소 안 하다가더라도. 그래서 뭐 그때 벼락치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흔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접할 수 있는 진짜 중등시험은 이런 거구나를 2학년 1학기 때 보통 느끼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학교 알림에서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자료들인데 내종중, 순회중, 특별중 2학년, 3학년들의 작년 1학기 A, B, C, D 비율이랑 평균 점수입니다. 2025년 2학기 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2024년 거를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근데 보면 내종중이 평균 79.6 그다음에 뭐 내종중 3 82.8 뭐 이런 식으로 되게 80점대죠. 물론 특별중위는 왜 70점대인가 이제 저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저렇습니다. 그럼 저걸 보고 조금 생각하실 게 이제 우리 애가 뭐 80점 정도 시험을 받았다. 그럼 평균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 저 점수가 실제로는 중간 25%, 기말 25%, 수행 50점 요거를 가지고 환산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점수입니다. 극단적으로 중간 80점, 기말 80점 받고 수행을 만점 받으면 A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평균 점수랑 시험 점수를 환산해서 보시면 안 된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 평균 점수는 보통 저거보다 좀 낮을 겁니다. 수행을 애들이 그래도 물론 이제 중간 80점, 기말 80점 받는 학생들은 보통 수행 만점을 못 받거든요. 이제 수행에서도 이상한 짓을 해서 깎여오거나 뭐 학교 프린트를 내려가는데 잊어버려서 안 낸다거나 뭐 교과서 검사를 받는데 뭐 교과서를 안 풀어서 당당하게 낸다거나 이런 짓을 해서 만점을 못 받는데 보통 수행 점수가 그래도 100분으로 환산을 했을 때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간기말 평균은 아마도 80점까지는 안 될 거고 70점대 정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수행이랑 평균 내서 저 점수가 나오나 보다. 그러면 이제 흔히 뭐 중등에서 A는 받았고 우리 아이가 뭐 되게 90점대 맞고 잘했는데 고등 가서 잘 안 나와요. 이런 소리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실제로 A 비중을 보면 뭐 내정중 2부터 해가지고 순회중 3까지 샛별중 3까지 30% 40%죠. 사실 내정중이 거의 40% 50% 뭐 샛별중이만 되게 이상했어서 어려웠어서 26%긴 한데 막 40%대 5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무슨 등급을 받냐? 이제 뭐 첫째 되게 이제 고3 이상의 학생들이 있으시면은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9등급 되겠지만 이제 다 5등급제로 바뀌어서 이제 현재 고1, 고2 5등급제로 하고 있는데 1등급이 10%고 2등급이 24%, 3등급이 32%죠. 그러면 상위 34% 학생까지가 1등급, 2등급이거든요. 아까 다 34% 넘었죠. 샛별중이 저거 이상했던 거 하나 빼고 아 내가 중등 때 A를 받아도 누군가는 3등급을 받는다 고등급에서 고등에서 내신에서 3등급을 받으면 일단 아시는 대학은 못 갑니다. 네, 평균 3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아시는 대학은 못 갈 거고 이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아 중등에서 A를 받는 것만으로는 좀 확실치 않겠구나. 물론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A를 못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아 중등에서 A도 안 나오면 좀 큰일이 났는데 A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지만 A도 못 받으면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판서식 수업에서 개별 진도 나가는 수업을 못 따라가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설명은 하고 있는데 나는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나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꼭 빈 부분들을 뭐 과외든 개별 진도든 따로 집에서 복습을 하든 뭔가 또 채워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ABC의 비중,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어떤 점수를 받는지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중등 시험에서 고등으로 갈 때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실제 시험은 어땠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정중 당장 이제 4월 말에 보는 시험이죠. 솔직히 말해서 매우 쉬웠습니다. 네가 풀 줄 알아서 쉬운 거냐? 아니에요. 그냥 쉬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이번 시험 쉽게 냈어. 아닌데요. 이런 거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 흔히 뭐 제일 대표적인 문제집이 중등 센이니까 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체 문제에서 센 C를 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센 C를 못 풀어도 센 B까지라도 제대로 다 풀면 솔직히 다 맞을 시험들이었습니다. 무지 쉬웠죠. 그래서 저때 애들 다 되게 해맑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이대로 내도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 기말 때 살짝 난이도 올리긴 했지만 과연 올해도 그럴 것이냐 작년이 이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냐 당연히 알 수 없죠. 뭐 작년 선생님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작년 선생님이 2학년 되셨던 선생님이 3학년으로 올라갔다던 같이 아니면 뭐 새로 오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은 똑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이대로 냈던 얘들이 평균이 너무 높은데 조금 어렵게 내도 되겠는데 등등등. 그래서 작년 시험지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대신에 봤던 시험이고 이미 알고 있고 난이도가 쉬운지도 알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을 풀려봤을 때 야, 이 시험은 진짜 쉬웠었는데 네가 이렇게 틀리면 안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약간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쉬웠다. 센시 수준의 문제도 없었다. 이거 왼쪽은 이제 내정중 시험지 실제 나왔던 문제들이고 오른쪽은 저희 워크북 문제들인데 사실 설명에서 문제를 풀고 있으면 보통 망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 푸시러 온 거 아니고 제가 문제 푸는 거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 대충 모양을 보고 아 비슷한 게 있구나. 근데 뭐 저희가 뭐 출제를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평범한 문제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객관식 20번이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거든요. 네, 객관식 마지막인데도 뭐 어디 심화책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저희가 이제 워크북 만들 때 보통 기본은 센시까지 다 푼 애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풀 때 심화책 블랙라벨이나 A급이나 이런 거를 풀거나 아니면 그거 대신에 워크북을 풀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센시나 센시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문제를 내려고 이제 센은 풀고 나서 이거 푸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다 있는 문제다. 뭐 흔히 처음 보는 이상한 너희가 어려운 발상을 해야 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민해봐야 돼. 이런 거 아니고 어디에나 있는 문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뭐 저런 거를 적중했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중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면 된다. 순회중. 솔직히 말해서 내정순회 샛별 중에 어디 제일 어려워? 라고 하면 솔직히 순회중이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순회중도 솔직히 매우 쉬웠습니다. 매우 쉬웠고 한 문제 정도만 이 정도면 내가 이거를 복사해서 문제집에 실른다고 하면 센 C에 실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래서 센C 수준의 문제가 하나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센C보다도 쉬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쉽게 낼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지만 작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들은 진짜 쉬웠다. 혹시 이제 내신 대비로 풀리신다면 그걸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시험지면 다음 학번을 하나 틀린 수준에서 막아야 실전에서 더 긴장해서 보고 시간도 부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일 어려웠던 문제, 근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앞에랑 똑같거든요. 저런 비슷한 형태가 요 19번이랑 요 15번을 보시면 뭔가 19번이 더 어려워 보이지 않니? 약간 요 정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딱 구하나? 근데 뭐 문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약간 순회중이 조금은 더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지가 어려운 시험지였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런 시험지였고요. 샛별중. 아까 분명히 샛별중이 혼자 점수가 낮았죠. 제 생각에는 쉬웠거든요, 똑같이.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 센C 수준의 문제도 하나도 없었고 센C보다도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왜 샛별중만 평균이 낮았냐? 쉬웠는데 그냥 샛별중 애들이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왜 애들이 어렵게 느꼈지? 왜 어려웠지를 그냥 제가 시험지를 보고 애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를 이제 갖다 붙여놓은 건데 좀 식이 깁니다. 뭐 식을 하나씩 분석을 할 건 아니지만 식이 되게 길어서 애들이 딱 봤을 때 계산 좀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 근데 다음 페이지도 예를 들면 20번, 21번 같은 거에 그냥 부등식이니까 간단한 부등식으로 주면 되는데 그 안에 계산을 좀 왕창 집어넣어 놓고 부등식을 풀게 하는, 계산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이래서 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봤을 때 이거 계산하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지는 계산 저렇게 길면 중간에 한 번 실수하면 어차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 단계 계산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는 그 과정이 애들이 어렵게 느꼈을까라고 열심히 샛별중 학생들에게 쉴드를 치고 싶지만 아니에요. 그냥 쉬었는데 이러고 보고 나서 되게 쉴드를 좀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것 같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진짜로 애들이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기간 끝나고 이제 시험 기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거 이제 시험 끝났다고 열심히 놀고 그렇게 되는데 1학기 중간고사다 보니까 딱 선행의 기본 모든 계산 이제 고등까지 돌아가는 모든 계산의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얼마나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가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때 시험들이 쉽긴 했지만 뭐 센C까지는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나 내정순의 샛별 기준으로 했을 때 센C가 약간 그런 느낌 심화의 시작 뭐 일반적인 유형서의 끝이면서 심화의 시작 그 중간다리여서 센이 저한테 광고를 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센을 그냥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센 열심히 잘 푸시면 되고요. 센C까지 열심히 풀고 틀린 거 오답해서 한 번 틀린 거 두 번 풀어봤자 사실 시험장 가면 틀리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내가 이거 보자마자 문제 풀이와 답이 떠오를 정도까지 반복을 해서 풀어야 그래야 조금씩 반영돼서 나온 문제들을 맞출 수 있으니까 센C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심화책을 하려면 그거 끝났는지 확인을 받고 확실히 점검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심화책이나 기출들을 풀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가 이제 그래서 얼마나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가의 제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한번 겪어봤죠. 애들이 이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중간고사를 망한 학생들 내지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5월에 열심히 놀죠. 그리고 계획을 하나도 안 지킨 다음에 똑같이 벼락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벼락치기를 하는데 과목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자기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수학을 안 해요. 이제 곤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점수라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온 수행에서 몇 점이 깎였나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중간에서 기말에서 몇 점을 받으면 A를 받을 수 있구나. 이제 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말을 다 맞아도 A가 안 나오는데 그럼 이제 과목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갑자기 어차피 이거 다 맞아봤자 B인데 그냥 다른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애들이 있거든요. 일단 좀 많이 혼이 난 다음에 정신 차리라고 거기서도 100점 못 맞으면 무슨 뭐가 나오겠냐고 하면서 좀 혼이 나고 공부를 똑바로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들은 어땠냐? 사실 중간고사까지 하고 나면 기말고사 6월 말이잖아요. 이제 슬슬 집중력들도 떨어지고 약간 관심에서 멀어지긴 하거든요. 조금씩 줄여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내용 중 중간에 엄청 쉬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조금 올렸다라는 게 센C 정도는 풀어야 시험지를 풀 수 있게. 근데 센C를 넘어가는 블랙나발 1품 뭐 A급 이런 수준의 난이도는 당연히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이쪽 단원들의 문제는 이제 활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과 그리고 이제 애들이 싫어하는 활용의 함수
함수가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이랑 1차 함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센 C 정도까지만 문제를 내도 알아서 좀 점수가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좀 학교에서 평균을 맞추려고 한다. 평균이 너무 높아도 조금 문제가 들어오는 것 같고, 민원이 너무 낮아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절대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균을 굳이 낮출 필요는 없어서 괜히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괜히 내신 잘못 봐가지고 삐 떠가지고 못 가게 하는 요게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쉬운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우면 이제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평균이 너무 중간고사 때 높았기 때문에 조금 낮추려고 살짝 난이도 올려서 센시까지는 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정중 평소 시험보다 뭐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건 전혀 아니고, 보통 내정중 일반적으로 시험을 생각하면 센시보다 높은 것들이 좀 껴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무난했다. 순회중. 이제 순회중이 이제 흔히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뭐 분당 지역 어려운 학교들 내신 난이도라고 하는 난이도입니다. 보통 그 난이도라고 하면 센C까지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센C보다 분명히 어려운데 이 책은 센에 못 들어가고 블랙라벨 같은 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싶은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었다, 확실히. 이 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센만 풀고 들어와서 못 풀었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어서, 순회중이 그래도 내정중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내고 있구나. 보통 이 정도가 이제 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그냥 보통의 내정순회 특별 시험을 준비할 때 센 C까지 다 하고 C에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아마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중. 중간보단 어려웠는데 그래봤자 센 C를 넘는 게 없는 솔직히 무난한 시험이었는데, 아까 특별중 시험이 난이도가 낮았다, 그 점수가 낮았죠. 그 이유가 특별중이 시험 범위를 이제 순서대로 내다 보니까 딱 부등식까지 내고 기말고사에 부등식 활용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1번 문제가 활용인 거예요. 첫 페이지가. 보통 1번, 2번, 3번, 4번 딱 보면 한 줄짜리, 2줄짜리 문제에다가 1분 컷하고 넘어가는 이런 시험지잖아요. 애들이 첫 페이지를 봤는데 문제가 다 6줄인 거예요. 1번도 6줄, 2번도 6줄, 3번도 6줄인 거예요. 망했다, 이 시험. 첫 페이지를 보고 애들이 시험지 뭐 파본 검사하다가 이미 시험이 망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평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활용 문제가 나와서 애들이 더 어려워했다. 보통은 이제 난이도 순서대로 제일 쉬운 것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객관식 마지막 어렵고 뭐 서술형 내고 이런 식으로 내는데, 그냥 단원 순서대로 내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막 어려운 게 가끔 앞에 껴있는 이상한 시험지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럴 때 당황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말고사, 그래서 저 활용 문제가 딱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제일 많이 나오고, 부등식 활용, 열방식 활용 이러면서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활용 문제들을 얼마나 이제 잘 읽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 C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 하면 내정순의 어려운 시험들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가 진짜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내신 때 안 하고 내신 잠깐 하고 나서 열심히 선행을 나가잖아요. 근데 선행을 나갈 때 고등 선행을 열심히 나가면 솔직히 다 수식, 뭐 고2 때 대수 파트에서 도형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거 아니면 열심히 이제 수식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형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선행했던 거,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놨어도 약간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도형에서 갑자기 확 어려운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확률은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왔지만 경우의 수 확률이 쉽다가 좋아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는 좋아한다라고 열심히 말을 해줘도 다 싫어하거든요. 이거 다 세야 돼요. 맨날 듣는 질문. 이거 다 세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세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다 세야 돼요. 이거 세는 거 말고 없어요. 다른 거 곱셈으로 하면 안 돼요. 맨날 듣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기는 그냥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에 하던 거랑 맞지도 않는. 근데 게다가 방학은 짧죠. 1학기 때는 그래도 겨울방학이 길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기말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에 이제 그냥 선행한다고 약간 넉넉고 선행하다 보면 금방 개학하고 추석이랑 겹치면서 내신 준비 기간도 짧고 이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여름방학 때 선행은 선행대로 나가면서 추가로 꼭 2학년 2학기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까지 4개월 남았죠. 4개월을 이제 까먹으실 거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또 설명을 하면서 열심히 진행을 할 텐데, 아무튼 여름방학 때 선행만 하면 안 된다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점수들이 확 변하진 않았고, 솔직히 평균 점수를 뭐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70점대에서 80점대까지 나오는, 근데 이제 요게 25년 거는 이제 올해 9월 되어야 학교 알림이 올라오다 보니까 24년 거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이랬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정중이 이제 좀 드디어 저희가 흔히 생각했던 내정중 난이도로, 진짜 센 C까지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고 C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센 C보다 더 어려운 도형 문제들은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블랙라벨 A급 심화책을 풀면 다 해결이 되냐,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봤던 도형들이 나오고 해결이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고1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등 전범위로 시험을 봅니다. 그 얘기는 중3 거만 보는 게 아니라 중1, 중2, 중3 이렇게 합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1, 3월 모의고사에 중2, 중3, 그러니까 2-2, 3- 도형이 되게 어려운 도형들로 킬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서 이제 딱 그림들을 딱 뽑아가지고 숫자만 바꿔서 내면, 그럼 이제 그게 최신 문제집들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애들은 문제집에서 본 적 없는데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오죠? 라는 문제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도형 문제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풀어갔던 도형의 보조선을 똑같이 그리는 도형이면 애들은 쉽게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보는 도형인데 나 이거 보조선 어디다 그려야지? 안 보이는데? 하면 이제 그 문제는 그냥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 도형 문제들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매해 시험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워크북 열심히 실어놓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순회중. 순회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처음 갑자기 이 시험지를 보면 어렵거든요. 실제로 센 C 수준의 문제들이 되게 많고 센 C를 넘어가는 문제도 하나 정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게 그 센 C나 이런 심화서들에서 봤던 도형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보조선에 똑같은 그림.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분명히 애들은 되게 쉽게 느꼈어요. 아유, 봤던 도형이네. 아이고, 봤던 거네. 이러면서 이제 보조선 이거 딱 하면 바로 나오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는 도형이다. 그래서 도형은 진짜로 많이 접해봐서 내가 봤던 도형이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샛별중. 이게 딱 샛별중 기본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센 C까지 풀면 뭐 막히는 거 없이 쭉 다 풀 수 있는, C를 넘어가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 이런 정도. 근데 샛별중에 작년 샛별중의 특징이 1학기 1참수 진도를 못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2학기인데 1참수부터 시작하는 단원이어서 조금 그랬고, 그다음에 샛별중에서 이제 좀 난이도를 올리려고 한 게 도형 문제인데, 도형만 딱 삭제하고 그림 설명을 줄글로 쭉 써놓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아, 이거 이렇게 내가 도형을 그려 나가야 되겠구나가 이제 애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잡으려고 저희는 이제 노트에 그려라, 보고 그리든 그림 가리고 글을 읽어가면서 그리든, 네가 이제 실제로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걸 풀 수 있어야 된다. 고등 때 이제 그런 게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중등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내고 있다. 도형인데 그림 없이 직접 그려야만 하는 문제, 이런 게 어렵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되게 되면 고등 선행하던 거랑 시험 범위가 다르고 도형이다 보니까 애들이 도형을 되게 감으로 많이 풉니다. 뭐 도형 이거 딱 봐도 30도죠? 네, 딱 봐도 90도죠? 딱 봐도 길이 같죠?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런 감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진짜 죽어도 모르겠으면 길이라도 재서 찍어야죠. 네,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찍는 것보다는 거기 그림 보고 그 연필 같은 거 재가지고 샤프심으로 이거보다 좀 큰데? 그럼 이제 보기에서 좀 큰 거 골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게 어떻게든 시험을 맞추려는 노력이긴 한데, 그 도형이 감이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솔직히 뭐 중등 도형에서 감이 없는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가 나오진 않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 충실히 그려가면서 정의 따라서 시켜야 되는 거 약속 따라서 풀면 잘 풀릴 거다. 언제부터? 여름방학부터 꼭 준비하셔야 되고, 어디까지? 뭐 센 C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는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 3학년 1학기가 되면 슬슬 내신 애들이 긴장감이 좀 내려놓습니다. 3학년 1학기 되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선택이 되어 있죠. 나는 일반고 갈 거야 그냥, 아니면 나는 뭐 특목자사고 갈 거야. 그 순간 내가 일반고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 내가 내신을 이거 잘해봤자 필요 없다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안 쓰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애들이 이제 슬슬 좀 안 하려고 하죠. 게다가 3학년 1학기 과정은 공수일이랑 완전 똑같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 지금까지 공수일 했고 공수일 계속 복습하고 있잖아. 3-1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저희 반에서도 3-1 내신 준비는 되게 좀 천천히 들어갑니다. 마지막 보통 애들 한 달이면 3주, 아니면은 평소 테스트 잘 봤으면 막 2주 막 이런 식으로도 3-1은 좀 덜 한다. 고등학교 선택을 해서 내가 내신이 엄청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 좀 덜 한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 2, 3학년 같이 있는 표에서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게다가 3학년 1학기 시험들이 또 쉽게 내기도 했습니다. 내용 중 진짜 쉬워서, 그때 2학년 1학기도 쉬웠고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도 쉬워서 모두 다 해맑게 나오는 되게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 센 C보다도 더 쉬웠고, 근데 이제 굳이 3-1 고1이랑 겹치는데 변별을 하려면 약간 중등 2-1을 방금 하고 올라온 상태니까 애들이 중등 도형이랑 엮어서 좀 문제를 내면 그나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고등은 도형이랑 안 나오니까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할 게 있지, 실제로는 되게 쉬운 시험이었다. 그리고 순회중도 솔직히 무난했습니다. 뭐 센 C 정도 풀 수 있으면 걸리는 거 없이 다 풀릴 수 있는. 근데 역시나 2학년 2학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그림 안 주고 네가 그려 라고 하는 문제들 애들이 어렵게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노트에 그려가면서 푸는 연습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샛별중 역시 무난했고 센시 정도면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었고 그냥 그림 그려야 되는 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좀 특이점이었지 3학년 1학기 시험도 되게 무난했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분명히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고1 때까지 쓰인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애들이 고1 선행을 다 했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서 끌고 와서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가는 애들은 슬슬 내신을 좀 가볍게 보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아이가 2학년 2학기 겨우 그때 2학년 2학기 걸 끝내고 3학년 1학기를 3학년 1학기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 모든 얘기가 다 깨집니다. 아니 선행 너 나갔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아니요 안 나갔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아 3학년 1학기가 진짜 어려울 수 있다 걔네들한테는. 그리고 그때까지 선행이 안 됐던 이야기는 원래 수학을 좀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학생이니까 1학기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하면 너 고1 거 선행 어느 정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좀 더 열심히 준비시켜야 되는 이런 중간고사 시험이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네, 애들 다 삶이 끝난 것 같이 놀죠.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나 이제 수능 끝난 고3 마냥 1학기 시험 끝나면 중3들이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들뜬 분위기로 아 이제 고등학교 선행이나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학원들에서도 솔직히 예전에는 중3 한 11월, 12월 요때부터 예비군이라고 붙이고 이제 바꿔서 불렀는데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막 9월부터 예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신을 극도로 짧게 준비합니다. 저희도 뭐 저희 반도 2주? 극단적으로는 1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신 준비를 짧게 하는데 2학기 내용이 안 중요하냐 필요 없냐 그건 아니라서 이제 고2 때 쓰이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신을 짧게 준비해서 심화를 안 한다 해도 기본은 챙기다. 최소한 교과서,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게 고2 때 어떻게 쓰이는지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내신 준비 솔직히 덜 하지 않냐. 그래서 사실 중등 내신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요 내신을 열심히 잘 준비를 해두셔야 그래야 거기서 내신 잘 받고 A를 받아놔야 혹시 내가 이제 외대부고나 이런 데 생각이 났을 때 그 내신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학년 내신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질문하실 것 같은 걸 제가 뽑아봤는데요. 네, 내신은 얼마나 준비합니까?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한 달 준비합니다. 근데 학생들마다 아, 저 이번 내신 진짜 꼭 잘 보고 싶어요. 아니면 저 선행 많이 안 해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체대, 음대 이쪽으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국제고 이쪽으로 가거나 해서 저 수학 고등 내신보다는 고등 선행보다는 중등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합의하에 5주, 6주 막 더 늘려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이미 내신 들어간 학생도 있고 아직도 내신을 들어가지 않고 선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진도 학원이다 보니까 학생과 합의하에 다 맞춰서 조절이 된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내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센C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교 교과서,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그 다음에 센B, 센C까지 해서 열심히 여러 번 돌려서 이게 다 돼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메이저 워크북, 그 다음에 워크북도 다 풀고 시간이 남는다. 그럼 뭐 심화교재, 그 다음에 워크북을 풀 때쯤 되면 이제 센C까지 돼 있다는 얘기니까 분당지역 기출문제들도 풀리고 뭐 예전에는 강남지역 기출도 많이 풀리긴 했는데 요새는 거기까지 풀리느니 그냥 분당지역 기출을 더 많이 풀리자라는 마인드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간 테스트, 모의평가, 메이저 파이널 등등으로 시험 보는 연습 애들이 문제집 풀 때 자기가 풀던 거랑 갑자기 랜덤하게 섞여서 난이도 섞여서 나오는 내가 이 시험지에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되지? 이렇게 시험으로 보면 되게 애들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는 연습을 주간 테스트, 모의평가, 메이저 파이널 등등으로 되게 열심히 시험 보는 연습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심화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정순회에서 기본적인 난이도, 보통 평범한 난이도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엔 센C까지는 기본적으로 끝내고 나서 그리고 뭐 심화교재, 1품 A급, 블랙라벨 이 정도를 여유가 되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 센C도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센C까지를 똑바로 풀고 여러 번 해서 다 외울 정도로 풀고 나면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그게 우선이다. 그게 훨씬 더 우선이지. 센C 절반 맞고 절반 틀리고 있는데 절반은 맞았으니까 이제 블랙라벨 2스텝에 가서 또 절반만 맞을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정답률이나 이런 복습을 충분히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거를 해야 된다. 샛별이라면 그러면 심화교재는 생략하고 센C까지 하고 바로 차라리 다른 학교 기출을 풀릴 것 같은 이 정도로 저는 내정순이랑 샛별을 차이를 준다면 이 정도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1부 시간이었고 2부 홍인철 원장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15분이나 20분 한다고 나보고 많이 준비하라더니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약간 환기하시고 그래도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저 앞에서 김창학 본장 얘기한 거 말고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드셔도 됩니다. 물이랑. 아까도 처음에 오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포장지를 드린 이유는 혹시나 싸가실 분을 위해서 드린 거고 보통은 여기서 샌드위치랑 드시는데 뭐 포장지를 한 작년부터는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드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공부 얘기를 했더니 벌써 진지해지셔가지고 진지한 얼굴로 저 보시면 제가 되게 긴장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 더 긴장하죠? 왜 안 돌아가나?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네. 점점 그 연차만 쌓이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수업을 다 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 제일 많이 해요. 학원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감이나 이런 거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은 이제 그 중학교 시험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는 목표는 대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이제 내신 적응을 해서 내신 보는 거 말고도 이제 중간에 와서 선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오늘 하는 거는 딱 시험 중등 시험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 다음 달에 하는 설명이나 뭐 고등수학 선행 그 로드맵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은 어떻게 나가서 하고 이제 고등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얘기를 드릴 거고 되게 신기한 거는 보통은 그렇거든요. 제가 2020년부터 왔을 때 옛날에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뭐 코로나 때 쉬웠던 시절도 있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은 이제 순회가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정이 더 쉬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순회가 신기하게 좀 쉽게 나온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도형 같은 경우 보면 그 낯선 문제라고 하죠. 아예 못 본 도형은 보통 순회가 더 많이 내고요. 내정은 약간 어렵게 내면 낯선 도형보다는 그 아이들이 지치게 체감 난이도 높게 문제가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을 많이 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2024년까지. 근데 2025년에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워지면서 이제 순회 같은 경우도 낯선 도형이 안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올해 이제 또 트렌드를 봐야 되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중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 시험 난이도를 맞추거든요. 고등학교 트렌드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교과 과정이 처음 변경되고 나면 처음에 되게 쉽게 나오다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제 나올 문제 갖고 하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딱 바뀌었을 때 쉽게 나오다가 2024년까지 이게 7년이에요. 교과 과정 단위는 쭉 어려워서 절정을 찍었어요. 24년도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죠. 이게 유튜브 올라가서 좀 그런데 뭐 순회 한수 뭐 그거 시험 보면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2024년 보면 개작살이 나요. 그런 정도로 어려운데 25년이 작년이 굉장히 뭐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대진만 어렵게 나왔고 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얘기하는데 말고 다 쉬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게 5등급제가 되고 그냥 변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이게 선생님들 싫어하는 얘기인데 40% 성취가 안 되면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 이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평균을 끌어올리려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 교재가 나왔으니까 좀 그거에 대한 걸로. 근데 이제 얘기는 고등이 좀 쉽게 나오면 중등도 약간 맞춰가지고 아주 어렵게는 안 내는 경향도 있지만 지금 분들 이제 차차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오셨는데 우리 아이가 초5다. 그러면 중2, 중3 갔을 때는 이미 어려워진 후겠죠. 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화 문제라고 하는 게 센시든 뭐 나중에 블랙라벨이든 본인이 몰랐어요. 제가 알려줬어요. 오답을 했어요. 알려줬어요. 풀었어요. 이러고 시험장 가서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이거 풀었던 건데 근데 어려웠지. 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문제를 기출문제 보면서 내가 들어서 푼 거를 시험장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푸는 연습을 안 하면 시험장 가서 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길게 안 한다 그래놓고 아직 한 장도 안 넘겼는데, 저희 반에 작년에 지금 예비 고1이 저희 반 제일 많거든요. 원래 고3이 제일 많았는데, 고3 제일 잘 많았던 애들이 다 떠나고 이제 예비 고1이 제일 많은데, 그 예비 고1이 진짜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내정 중 전 과목 전체 1등도 저희 반이었고, 전체 2등도 저희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외대복을 갖고 하나는 대진고를 갔는데, 이 얘기를 들으려고. 3다시 시험 아무 준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심화 문제를 풀어서 이게 나올 것 같으면 여러 번 연습을 시키는데 뭐 대충 했어요. 뭐 어차피 이제 뭐 다 끝났고 해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날 그 내정 중 애들이 왔을 때 제가 아까 그 김치아버님 얘기죠.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도형을 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게 요새 내더라고 니네 한번 풀어봐 해서 풀렸거든요. 다 풀어봐 라고 했는데 그 1등 했던 외대보고 갔던 우리 아이는
아이씨, 뭐 고등학교 고배 나오냐 안 푼다고 안 풀었어요. 나머지는 다 풀고 갔거든요. 시험장 가서 교배대 보고 아예 한 명만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 얘기는 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제가 예언자라서 내일 100% 나오는 시험이야. 시험지 유출을 했어. 그럼 애들이 외우겠죠. 그런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어. 한번 풀어봐. 슥 풀어서 몰라서 내가 알려줬어요. 시험장 가서 못 푼다니까요. 그럼 그 아이는 뭐냐? 그냥 개인기로 푼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장을 넘기고 얘기해야 되는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처음에 초등수학 하다가 중등의 개념원리랑 센 여기에 그 장벽을 넣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특히 1-1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장벽이라는 거는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 초등에서 중등 수학 풀어보면 초등 때 뭐 실수하는 거 빼고 웬만큼 다 하나 두 개 틀리던 애들, 이제 그것도 아니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등 센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중등 센은 되게 편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게 좀 빨리 오는 게 선행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아이도 중2, 중3 정도 되면 중등 센을 나갈 때는 일단 머리도 크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 중등 센을 볼 때는 어렵고 많이 틀리더라도 그렇게 센을 푸는데 쫄지 않거든요. 근데 초등이 그걸 풀면 되게 쫄아요. 근데 그 쫄지 않고 그 기준을 맞추는 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은 중등이.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서 센 B를 풀었을 때 뭐 예를 들면 90% 성취도가 나오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일단 중등 수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레벨. 그러고 나서 이제 센 C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뭐 블랙랍이나 A급이나 푸는 거를 소화를 한 다음에 복습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기출 문제를 가서 시험장 가서 맞추는 연습을 해서 시험까지 여기가 쭉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는 동안에 저희가 고등은 갭이 더 크니까 중간에 끌어와서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 가야 되는 게 100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아까 김채연 보호장이랑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난이도 결정은 결국은 이 심화 문제 개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멘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작년에 대진고 시험이 어려웠다는 것도 그 일반적인 킬러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가 앞에서 막 인강으로 가게 하면 20분씩 푸는 문제가 한 8개 나왔어요. 그러면 알고 들어가는데도 시간 안에 못 푸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등은 그런 거보다도 이 심화 문제 개수가 예를 들면 마지막에 어려운 게 빠바박 한 3개 있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애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어려운 게 3개 나와도 마지막에 3개 있으면 쭉 편하게 풀다 마지막은 버려. 그러면 그 3개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3개가 앞에 한 8번, 10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멘탈이 나가잖아요. 그럼 점수가 다 날라가요. 이게 그거 풀다가 시간이 가면서 인생은 망한 것 같고 욕을 좀 쓰긴 유튜브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런다는 얘기 들면 그 당황을 해서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요. 이게 흰색이고 검은색인데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지 다 구겨가지고 들고 나오면 저희가 시험지 회수하러 항상 가거든요. 내정순회 새벽 가면 나오면 이제 울면서 나온 애가 있어요. 시험지 구겨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랑 통화하고 집에 가서 보면 다 아는 거였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화 문제 개수, 당황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 문제는 개수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뭐 뒤에 시험 보는 전략에 따라서 본인 수준에 맞춰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낯선 거를 잘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심화 문제라도 본인이 못 푼 걸 제가 풀어줬을 때 그거를 소화를 한 거를 똑같은 시험 보는 환경에서 다른 문제를 풀면서 맞춘 경험이 있어야 가서 시험장 가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 본인이 실제 가가지고 시험 보는 연습에서 치지 않으면 그냥 어려웠었는데 나는 못 푸는 문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난이도의 가장 그런 거고 이 처음 접하는 유형은 이게 사실 또 어려운 문제에 관련된 거죠. 처음 접해도 쉬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얘네들의 체감 난이도를 결정을 하는 거고 처음 접하는 유형을 뭐 어떻게 푸냐라고 얘기하면 참 되게 어려운 문제. 아이마다 틀려요. 이것도. 어떤 아이 심한 문제를 가는 것도 어떤 아이는 약간만 어려워지면 손살아 치는 애가 있고 그냥 덤벼서 푸는 애가 있고 뭐 그런다고 잘 보나 아닌 것은 다르지만 그래서 아이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른데 이 처음 접하는 유형을 잘 보려면 제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낯선 문제가 나오는 시험을 계속 열심히 보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집을 가지고 제가 알려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문제도 쫄지 않고 보려면 계속 처음 접하는 문제를 접하는 기출시험을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채연 보호장이랑 약간 다르게 저는 강남권 시험을 계속 봅니다. 물론 이게 여기까지 안 간 아이들 앞에 센을 해야 되는 애를 그건 하는데 일단 만약에 실제로 저는 지금 100점 받는 얘기를 하려면 그 강남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기준을 보면 고2의 빡센 문제는 분당이 강남보다 어려웠습니다. 더 빡셌어요. 고1 문제는 강남이 좀 더, 그러니까 고2 문제는 분당이 더 빡셌고 어려웠고요. 고1 같은 경우는 강남이 몇 학교가 더 어려웠는데 중등 문제는 단연코 강남의 몇 학교들이 더 어렵습니다.
뭐 들어봤을 거예요. 단대부중, 휘문중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도 많고 문제 되게 어렵고 예전부터 있던 선생님들이 경시하던 애들에서 문제를 꼬아서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처음 접하는 문제를 연습을 좀 해야 여기서 만약에 튀어나와서 아까 작년같이 되게 쉽게 나와서 다 아는 문제를 나오면 대부분 이제 100점이 양상되는데 저희 반 내정중은 6명이 가서 중3 3-1 학기는 다 맞았어요. 6명 다. 그래서 제가 진짜 왜 시험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렵게 나왔을 때도 잘 보려면 이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연습을 중학교 때부터 해 나가는 게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쫄지 않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갈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요. 어려운 건 뭐라도 아이들의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시험장을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내가 1번부터 6번까지는 후루룩 풀어야 돼. 후루룩이 안 되고 이제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당황을 하는 거거든요. 최악이 이제 그런 거죠. 1번 풀어서 뭐 너무 쉽네 2번 쉽네 3번 딱 풀었는데 어제 풀었던 건데 왜 안 풀리지? 다시 한번 풀고 이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무의식 중에 알게 되죠. 이번 시험은 망했다 이런. 그러고 나서 4번을 봤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5번 봤는데 잘 모르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인지 능력이 확 떨어지면서 시험지가 잘 안 보여요. 이제 정말 죄송한 일이 여자애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착실하고 말 잘 듣는 여자애들 중에서 이런 시험을 한번 망치고 와서 수학에 트라우마 생기는 게 있으면 제가 상담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여자애들이 많고요. 남자애들은 쿨하게 넘어갑니다. 조졌네 그러고 뒤에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그런데 뭐 시험 문제 난이도 순배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 얘기해요. 8번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해요? 나올 수도 있지. 누가 8번이 쉽게 난다고 법에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뒤에서 시험 보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게 중간에 먼저 얘기 드리고 뒤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시험 보는 전략 얘기할 때 고등에서 얘기하는 건데 중등에서도 아이들 이제 이렇게 그 멘탈 나간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문제를 보고 네가 어떻게 푸는지 정확하게 C까지 뭐 미지수가 몇 개니까 C 여기 주어진 거를 안다면 바로 풀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보여. 아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보여. 그럼 처음에 저는 풀지 말라 그래요. 언제? 시험에서 처음 시작해서 한 15분의 그 황금 시간에. 이 황금 시간에는 아는 걸 빨리 풀어가지고 내가 답을 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가 작은 승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당황하면 안 되니까 아는 것도 풀고 이게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아. 그거는 일단은 표시를 하라 그래. 풀다 보면 안 나오는 것 같아. 여기다 쓰면 혼나는데 아무튼 풀다 보면 안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 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계산이 존나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아예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일단 다 건너뛰고 아는 거부터.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서술형을 먼저 풀어요. 이걸 먼저 풀어요. 뭐 요새 중등에 서술형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얘기해요. 쉬운 거부터. 그냥 일단 시험지 넘겨보고. 그래서 어머니들 드신 말씀드렸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거. 한번 이제 쭉 어쨌든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을 찾았잖아요. 그럼 돌아오면 뭘 제일 먼저 풀어야 될까요? 여기서 1번, 2번, 3번. 자,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계산 복잡하고, 얘 모르는 거. 돌아오면 뭐부터 풀어야 돼요? 예? 1번이요? 예, 2번, 이건 풀 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거부터 풀어야죠.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굳은자부터 정리를 하고.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걸 검산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검산이라 써놓고 혹시 시간 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와요? 그 다음에 이제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 거 건드려야 되죠. 모르는 거 하고 안 되면 찍고. 이거를 평소 때 저희가 모의고사 볼 때도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체화를 시켜서 시험을 보면 가장 큰 장점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미리 공부가 안 되는데 이 전략만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공부했는데 시험 보는 게 약한 아이들을 위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보수적으로 점수 확보가 돼요. 최소한도로 자기 실력대로 보거든요. 이거를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고 저걸 많이 풀고 심화하고 연습하는 거랑 병행해서 시험 보는 연습도 했을 때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어쨌든 이게 100점이 나오고 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이게 먼저 이런 것들 그죠? 이게 멘탈 나가기 딱 좋거든요. 2-1의 그 단어식 시험부터 나왔는데 가로치고 마이너스, 가로치고 마이너스, 가로치고 마이너스, 가로치고 마이너스. 이게 저희가 근데 저도 약간 고민인 게 저희가 노트에 쓸 때는 앞에서 다 쓰잖아요. 이항한 거 쓰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쓰고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여기서 쭉씩 다 쓰고 마이너스 하나 다 하고 쭉 다 쓰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시험 보는 연습을 하면서 쳐내서 줄여가야 돼요. 시간을.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한 5배는 힘들어요. 다 맞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고등수학 되게 잘 돼 있으면 3-1 잘 돼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등수학 잘 되는 것도 고등수학을 한 번, 두 번 봤을 때 3-1이 편하게 풀고 이건 아니에요.
최소한 고등수학에 그 앞에서부터 있는 다항식부터 2차 분식까지가 최소한 4-5번 돼서 거기가 이해가 좀 되고 깊어져야 3-1이 편해 보이는 거지. 그냥 한 번 본다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게 그거야. 애들이 중등 대신해서 힘들어하는 게 고등 수학은 나가긴 나갔는데 아직 복습이 안 된 상태면 2-2 도형 나왔을 때도 다른 얘기라 틀리고 3-1도 망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100점을 받는 거는 아주 쉽지 않고 약간의 어렵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고등수학 잘 돼 있고 중3 시험 여기서 계속 100점 맞다가도 가서 못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한 개 틀리고 2개 틀린 것 정도까지가 아니라 이게 다 맞는 거는 굉장히 이런 전략적인 거랑 그날에 좀 운도 있고 컨디션도 있고 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100점을 맞아본 아이가 중학교 때 맞아보고 나서 그걸 자신감으로 공부한 애들이 고등학교가 더 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점을 맞아보는 거를 애들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면 나쁘지 않아요. 하나 틀려서. 그럼 저는 혼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을 수 있는 거면 그 노력을 해서 다 맞는 경험을 해보는 게 어쨌든 가서 공부량을 늘리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맞으려면 뭐 하나 빠졌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처음에 이제 선행 진도를 나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확하게 오래 많이 풀어야 빨라져요, 그죠? 그냥 빠르게 재촉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량이 확보돼야 되는 거고 저희가 개별 학원이면서도 그 노트에다 쓰면서 숙제를 많이 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런 건 있어요. 아주 시험이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특수한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앞에서 그 강의로 해서 딱 각인을 시켜두시 뭘 얘기하면 그 문제 기억은 잘 날 수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맞닥뜨리는 거를 시험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서 쌓여 있어야 어쨌든 빈 구멍이 없이 유형별로 다 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풀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테스트죠. 이게 테스트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테스트를 어쨌든 저희가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보는 연습도 중요한데 그 테스트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에서 틀린 거는 굉장히 기억에 잘 남아요. 공부에 열의가 아주 없어서 어차피 테스트를 틀리거나 마거나 하는 아이는 기억력이 되는 건 아니고요. 테스트를 보고 나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기억이 빡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센이나 이런 건 다 유형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풀다 보면 물 흐르듯이 풀거든요. 이거는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걸 풀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를 보지 않고 계속 어떤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인출하는 것 자체가 기억력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시험 보는 연습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고요. 이건 오답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오답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를 푸는데 단계가 고등은 3개 정도 있고 중등은 2개라고 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가 안 되는 거 제가 오답해 주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풀면 본인이 풀 수 있는데 여기가 안 돼서 이것도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그럼 이거 못 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보다 쉬운 이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지켜보고 있다가 얘를 뭐를 연습을 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게 저는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짜 압도적인 공부량. 이게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생각보다 정말 토할 거에서 이렇게 내가 공부가 틀리면 죽어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도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쓰면 항상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됩니다 이렇게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 얘기만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서 이게 가끔 얘기 드리는데 저는 저는 이제 강남에서 컸거든요. 도곡동에서 해서 대치동에서 학원을 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우여곡절이 있어서 아무튼 뭐 대학 때 뭐 문과를 바꾸는 데만 하다 시험이 쉽게 나와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갔더니 이제 서초구 애들이랑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도 좀 다를 수 있는데 강남과 서초의 차이는 강남은 약간의 좀 공부 열의가 있는 약간 좀 전문직 뭐 이런 그런 게 많았고 서초는 좀 사학과가 많았거든요. 언제 얘기냐면 199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제가 어릴 때 강남에서 같이 컸던 애들은 다 수학만 했어요. 어릴 때 수학, 물리, 과학 이것만 했었지. 우린 이걸로 하나 자부심으로 그날 가서 학원에서 딱 걸리는 등수 가지고 움직이는 목숨을 뭐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더라도 그때는 그랬는데 서초 애들은 전인 교육을 받아왔어요.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수영도 잘하고 수영도 전국대회 나왔고 다 골고루 해요. 국어도 이만큼, 중학도 이만큼, 국어도 이만큼. 대학은 강남 애들이 훨씬 잘 갔어요. 이유는 그게 첫째를 키워보시면 아는데 제가 이 모든 과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기간에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공부량이 중고등학교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요 나머지 공부량 국어, 영어, 뭐 과학 나머지 보통 사탕 같은 다 합친 것보다 수학을 한 3배 정도 해도 수학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수학이 해야 되는 양이 많아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되게 웃긴 거는 근데 또 그게
애들이 계속 수학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막상 국영수 중에서 단기간에 벼락치기가 가능한 거는 국영수 중에서는 수학이거든요. 고3 때 가서도 앞으로 기본만 갖춰 있으면 벼락치기가 돼요, 수학은. 그 다음이 국어가 좀 되고, 물론 국어 비문학은 집하라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영어는 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애들이, 저희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예 0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중학교랑 스타트를 했을 때 양 자체는 수학이 제일 많아야 되긴 합니다. 그게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학원에 가서 주 3회씩 가가지고 4시간씩 하는데 숙제를 더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정말로. 저는 집에 가서 다른 거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시간을 다 빼서 그 시간을 수학만 하도록 숙제를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정도를 해야 안 믿기시죠?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막 애들 핸드폰 하고 있으면 투지폰으로 바꾸는 거 가스라이팅해서 바꾸고 점점 더 바꿔가는데 그런 게 중요하긴 합니다. 요거까지 다 맞는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야 어느 시험이 나와도 100점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100점을 맞는데 강남과 틀린다? 그러면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100점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안심하려면 여기까지,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안 되는 건 반복적인 성취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혹시 1-1이 처음 할 때 되게 힘들었던 분들 아직 하고 있거나 하는 거는 저는 1-1 나갈 때 저 진짜 선행 좋아하거든요. 선행할 일 많은데 제가 멈춰서 되게 오랫동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1-1. 문자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은 요새 많이 안 합니다. 1차 방정식, 거기를 진짜 집중적으로 반복을 하고 해서 거기를 잡으면 2-1이 되게 편하거든요. 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틀린 게 3-1은 약간 가볍게 아주 심화까지는 안 한 다음에 고등수학을 가서 다항식 연산부터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1 중간고사 범위 조금 넘어가는 데까지 거기를 한 10번 보게 합니다. 거기를 봐서 태도를 잡으면 대수는 서요. 그 대수를 하는 거가 일단 목표로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갈 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센 자체가 되고 나면 하는 건데 심화책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중등 책 되게 많잖아요. 수학의 신 탑, 개념형 탑, 하이 레벨도 있고 그다음에 최상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센 C까지 소화가 되고 나면 그럼 블랙라벨 하고요. 블랙라벨이 그나마 어려운 거 나올 때 강남 기출형 제일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KM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좀 중등 복수를 수학을 좀 잘해서 만약 A급 실력 정석 타이클을 타는 애이면 A급을 풀리고요. 나머지는 심화서 딴 거 안 하고 그냥 분당이나 강남 기출을 계속 풀려요. 어차피 분당 강남 기출을 관연도라 그러죠. 전년도 계속 돌아가서 풀리면 거기 안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중등 심화서에 나와 있는 문제 다 있어요. 저 작년에 몇 년 전에 설명했을 때 이 전격 이 시험지 분석하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한 문제 워크북에 있는 거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그때도 이유는 그거였어요. 중등 시험 문제인데 정말로 저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원에 어떤 문제 나올지 다 알아요. 그냥 저희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중등 시험 잘 보는 거는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다 아는데 안 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막 여러 가지 심화서를 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이랑 달리 중등, 그러니까 그것도 학년마다 고등도 심화서가 필요한 게 있고 아닌 게 종류가 좀 다른데 중등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차라리 센 소하고 그거 반복한 다음에 그냥 블랙라벨 풀고 나머지는 분당하나 기출 계속 푸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좀 좁혀서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 제일 애매한 게 범위가 너무 많아서 대표 유형만 풀어서 이제 시험 준비가 난장판이라는 거. 그래서 난장판이라서 저희는 괜찮아요, 사실. 아마 강의식 학년 힘들 것 같은데 저희는 개별 진도니까 개별 만들어서 거기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많으면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잘해야 돼서 그런 건데 시험 범위가 중간기말 전범위가 되면 어쨌든 대표 유형만 나올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대표 유형만 하기는 되게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되게 선택인데 그래서 저는 다 맞춰야 되는 애를 전범위인 애를 7주 준비했어요. 다 하느라. 너무 지겨웠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2-1이 본격적인 첫 시험 맞는데 1- 가서 첫 시험을 네가 100점을 맞는 게 그래도 그게 네가 앞으로 중학생활할 때 애가 달라지는 길이라고 믿어서 그건 어머니께 얘기하고 내신에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해서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1-2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게 6학년 때까지 초등에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냥 초등에서 3.14 곱했던 걸 그냥 파이로 바꾸고 1FP 곱하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실제 심화만 문제 풀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는 블랙라벨 이런 것까지는 아이들한테
따라 틀리지만 블랙라벨까지 안 권하고 전 여기는 그냥 센시까지 하면 그냥 기출을 풉니다. 1-2는. 블랙라벨의 스텝 3 같은 경우 진짜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알아야 되는 거랑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게 첫 시험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첫 시험을 위해서 저희가 기출 문제를 방학 때부터 풀리기는 했었는데 여기는 그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거는 아까 다 얘기했고 미리 그 1-2 갔을 때 2학년 그 겨울방학 있잖아요. 기출문제 시험을 보면서 몇 점 나올지 확인을 좀 하시면 좋아요. 얘네들이 아직 중등시험이나 시험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을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저는 최소한 한 30개 이상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그 시험 5주 남았을 때 보는 거 말고 그 전에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 중학교부터 시작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기출시험을 봤는데 원래는 반타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센 수준인데도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센을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 한두 개를 틀리는데 어려움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심화교재를 부르든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든 여기 있잖아요. 일단 이거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한 3-4시기를 봐놔서 중등시험 정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말에는 그렇게까지 안 풀어도 적응돼 있습니다. 여기서 적응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생각외로 애들이 다 하는데 이 유리수환 수환수 되게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게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 초등 때 가르쳐 보면 애들이 나눗셈 할 때부터 힘들어하죠. 아닌가요? 다 너무 쉬웠나요? 분모 올라가 힘들어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그게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나눠서 하고 하나씩 다 숫자 세야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이거를 이게 지수인데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지수 내려온 건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애들이 그 나눠서 분배 법칙하는 걸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알고 보면 되시고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간고사 한다네요.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이게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학원을 나 국영수 다녀야 평소 때 열심히 해요.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이 내신이 다가올 때 진짜 급해서 압축적으로 풀고 복습하고 외우고 어거지로 하는 그게 폭발적인 공부량이고 그게 많이 남고 앞으로 공부 습관 늘리는 데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 특목 자사고 안 거니까 난 대충 해야 돼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3학년 가서 결정을 하는 거고 일단은 1학년 2학기냐 2학년 1급부터는 시험 공부량을 점점 늘리기 위해서 정말로 시험 때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순회 내정 샛별이 저희가 가깝지만 순회 내정에서 내신 어쨌든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뭐 특목 자사고 빠지고 나서 이 동네에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앞대가리가 있는 이유가 중등 때 어쨌든 얘네들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시험이 어렵든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고등학교도 항상 어느 학교 시험 어려워라 물어보면 시험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 빡센 거거든요. 그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순회 내정은. 중학교 기준으로는 거의 강남에 버금가요.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 쳐도 한 5, 6등 안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빠지고 고등학교가 약간 강남에 밀려서 그렇지 중학교 애들 수준은 그 강남이랑 별반 크게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많이 해가지고 중등에서 내신 보는 연습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면 안에서 좀 괜찮은 점수를 받아서 뭐 사실 또 고등학교는 할 얘기가 많지만 수시 정시 많지만 거기서 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운 학교 시험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 샛별 중인데 내전과 안 풀래요가 아니라 그래서 풀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동네가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이 많아서 도용 그러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서울광영재고 시험 친다고 도용을 한 5년 동안 빡빡 불러서 보조선 거는 걸 했는데 이 도용은 진짜로 몇 년 동안 모든 도용 접하면서 문제 풀면서 보조선 긋고 증명하는 거 안 해보면 사실은 고등 대수 아무리 잘했던 애들도 그 앞에 2-나 3-1 대수 준비하는 것처럼 막 3, 4주 깔짝했을 때 하면 일단은 블랙라벨 같은 거 풀면 2-1, 3-1 블랙라벨 때 질문이 요만큼이면 도형도 되면 이만큼이 되고요. 저희 워크북을 풀어도 애들이 모르는 게 요만큼 있는 게 이만큼이 되거든요. 워낙 어렵고요. 어려운 단어만 들어있고 시험 자체도 얘네들 변별력을 하고 되게 어렵고 도형에 공포가 있는 여자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도형에 공포 있는 여자는 그거예요. 애들은 그거예요. 대수는 착실하게 여기서부터 시글성을 푸는데 도형은 바라보고 있다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1초가 걸릴지 5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서 컨트롤이 좀 이슈가 있는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되게 이례적으로 여름방학 때 미리 좀 시켜서 복습을 시키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시켜도 진짜로 낯설게 순회해서 한 2문제를 빡 어렵게 되면 그 진짜로 도형 좀 그 영재과학과 간다고 구분 애들 아니면 틀려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도형을 아까 김시영 문제 다 센시에서 아는 걸 냈다 그랬잖아요. 아는 도형인데도 이거를 장관처럼 이렇게 비틀잖아요. 아니면 회전을 시켜내잖아요. 못 풀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건 좀 별도의 문제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수학 기본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여기 갔을 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건 있어요. 여기 갔을 때 고등수학이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은 되게 편하고요.
아닌 애들은 이제 많이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고등 수학 있는 거를 센 정도 난이도로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보고 나면 그럼 여긴 편해져요. 최소한 한 3번. 한 번 보고 나면 안 편해져요. 주의할 시험은 중간고사 때 이제 제곱근 계산하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기말고사는 이제 인수분해 뒷부분이랑 활용이랑 2차 방정식, 2차 함수인데 거기는 고등수학처럼 당연히 잘 보죠. 근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느린 아이들. 그리고 제가 항상 고등 설명할 때 말씀드려요. 중등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고등에서는 극심하게 부족합니다. 시간 부족한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따로 얘기하는데 특목 자소가 따라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성질 숙지하고 넘어가는 건데 대부분이면 사실 이거 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노는 학년이 몇 학년이라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노는 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노는 학년. 고2입니다. 고2가 제일 많이 놀아요. 고1은 처음에 가면 여기서부터 내 대학 가는 거, 여기서부터 삐뚤어지면 나는 인생이 망가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고2쯤 되면 이미 나는 수시는 한 거 같고 정시는 고3 때 가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고2 때 엄청 놀고요. 그 다음이 중3이에요. 이 시기. 자기들이 수능 끝난 것처럼 노는 시기. 근데 이 시기에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국영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과학의 비중이 좀 줄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고등수학 많이 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런 로드맵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또 하니까 그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 내신 대비는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는데, 이 워크북에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인데, 저희가 심화는 실어놓진 않았어요. 애들이, 그것까지 못 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기초 말고 중간에 응용 정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워크북 제가 처음 만들 때, 기초는 메이저 센에 있는 대표 유형 넣는 거고요. 뭐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응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부터 분당 강남에 나온 기출문제 중에 괜찮은 걸 가서 골라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화는 그 중에서 어려운 것들 넣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게 사실 문제집이랑도 겹치고 시험 문제랑 겹치는 게 저희가 그동안 10몇 년 나온 기출문제를 다 모아서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중학교 시험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희 워크북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고 시험으로 연습이 중요하다. 중등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 고등도 요새는 어디서 나올지는 다 알아요. 특히 고2 정도 되면 풀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시간 안의 싸움인데 그게 되게 안타깝죠. 저희 옛날에 있을 때는 시험 문제 뭐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수학 실력으로 가서 풀었잖아요. 요새는 다 알고 들어가서 풀거든요. 그래서 훨씬 시간이 부족하고 빡세요. 그리고 사실 100% 수학 실력이냐, 암기 실력이냐, 계산 실력이냐 이것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시대가 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중간 테스트도 좀 바꿨어요. 실전형으로 보고 나머지 단답형 보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하는 거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강사들 스터디나 이렇게 뭐 강연 같은 거 할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워크북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생각하지 말고 아이에 따라서 어쨌든 항상 제가 얘기해요. 이 아이가 소화가 안 되면 워크북을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딱 한 번 보고 시험 보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제 풀이가 늦고 어려워서 워크북을 한 번 딱 풀고 들어갈 거면 차라리 거기서 뒤에를 쳐내고 요만큼만 거기를 뽑아서 5번 풀고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따라서 그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시험이 아까 4주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가 워크북이 5주 전에 나오는데 4주 안 돼요. 왜냐면 시험 보는 주에 수학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전달 시험인데. 전날만 와서 수학을 하겠죠. 그 전주도 암기 과목하고 뭐 바빠요. 그럼 그때는 앞에 있는 거 오답하고 기출을 보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면 5주 잡으면 3주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3주 동안에 물론 앞에서부터 내신을 하긴 하지만 반복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실력이 안 되면 저는 센의 대표 유형만 차라리 5번 풀고 나머지는 자기 학교 기출 문제로 연습을 여러 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합격 프린트 풀고. 이제 내신을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아이들마다 그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잘하든 못하든 양도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아이도 기출 문제 푸는 시험 연습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죠.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자기 학교 기출을 보고 그게 오답이 반이라도 하고 다시 재시험을 보고 저는 그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내신 대비를 시킨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출 문제는 강남이랑 분당 거를 많이 쓰고요. 뭐 오답은 뭐 안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도를 나갈 때 오답은 전체 복습이 더 낫고요. 제 논문에서 내가 본 건데, 그러니까 그냥 틀린 것만 푸는 것보다 전체가 낫고요. 시험을 본 거 오답은 그 오답을 하고 그 시험만 오답하는 게 중요하고, 시험 오답 같은 경우는 모았다가 이건 사실 중등은 잘 안 하긴 해요. 고등 같은 경우는 시험 전에 그 오답만 가지고
풀지 않더라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시키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 가면 어떤 걸 틀리고 어떤 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걸 못하는지가 몸에 이렇게 체화돼 있어야 시험장 갔을 때, 이건 내가 잘 틀리니까 조심해야 이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오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다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송칠해서 가야 될 길을 처음부터 얘기를 드려서, 저 일품 옛날에 써준 건데 요새 저는 일품 잘 안 풉니다. 일품은 언제 푸냐면, 블랙랩을 딱 시작했는데, 스텝 2에서 1은 풀었는데 2에서 확 걸려요. 그래서 막 반이 발표고, 그러면, 그럼 일품 먼저 할까? 뭐 이 정도? 아니면 일품은 그냥 센과 블랙라벨의 징검다리 정도? 그러니까 요새는 저 심화 풀면 보통 이거 많이 풉니다. 진짜 수학을 잘해서 뭐 영재 갖고 준비하는데 복습한다 그러면 A급?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선행을 안 한 고등학교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선행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최상이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는 최상위 3-1 문제집은 그냥 고등수학 센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못 푸는 문제들. 그걸 굳이 고등수학 안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알려줄 거면 차라리 빨리 이걸 하고 그냥 고등수학을 알려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 심화책은 이 두 권은 항상 추천합니다. 이거 말고는 그냥 강단기출 풀리면 돼요. 강단기출은 뭐 쌓인 게 한 20년치는 있는데, 거기 다 있어요. 지난 한 15년치 본당 강단기출 다 뒤지면 어차피 모든 심화에 있는 문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책은 이렇게, 저 옛날에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외국계 컨설팅에 대해서 그때는 PPT 만드는데 진짜 이게 1000%로 확대해서 봤는데, 죄송하게 그래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건 그냥 제 책상에서 제가 찍은 거라 화질이 좀 이렇습니다. 뭐 이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많이 풀리기도 해요. 크리티컬 포인트는 저희가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선생님들이 각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만 서로 토론해서 넣고 빼고 해서 양이 작은 딱 그것만 만드는 게 워크북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많이 소화 못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걸 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연습을 여러 번 시키면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이 숙지되고 좀 어려운 것도 되는 크리티컬 포인트는 저희가 한 2년에 걸쳐 만든 거고, 오답 모음은 뭐 이렇게 해서 오답지를 만들어줘서 푼다. 그러니까 시험 때 이제 워크북 틀리면 여기다 틀린 거 번호 써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이걸 여러 번 풀리는데 애들이 항상 하겠죠. 이거는 제가 아는 건데 실수한 것도 이거 써요. 그럼 써야죠. 그죠? 답을 3번이라 생각했는데 손이 2번 쓴 것도 써요. 그건 이제 쓰지 말라. 뭐 이제 그 정도? 그 정도 조정을 하는 오답 모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주간 테스트 보고, 기출을 보고 이제 내신 준비를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전반적인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널은 이게 앞에서 저희가 나눠드렸었는데 요새는 좀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할머니들이 나눠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갖다 드리긴 하거든요. 뭐 비행기로 날리기도 하고, 뭐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보고 나면은 여기서 안 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거 중1, 중2, 중3 문제 다 들어있거든요. 옛날에 3회씩 하다가 점점 줄었어요. 애들이 안 풀어서 1회씩 문제 나눠주잖아요. 이거 몇 학년이 제일 열심히 풀 것 같으세요? 몇 학년이 제일 열심히 풀 것 같으세요? 중1. 중1 애들이 나 3학년 거 풀 수 있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되게 신기한 게 안 푸는 줄 아는데 저희가 이게 답이 잘못 나간 적 있거든요. 학원으로 전화 온 적 있어요. 이게 푸는데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떠냐고 확인해달라고 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정정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푸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의평가는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실전 시험 연습하는 거라서. 근데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일제고사의 의미가 있어서 항상 보는데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 보고, 왜냐면 해설 강의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수업 안 할 때 봐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또 이제 국어 학원도 많고 과학 학원도 많고, 아니면 국어 학원 있다 뻥치고 안 오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으니까 안 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쨌든 불러다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효용이 있다고 느껴지면 또 애들이 오거든요. 꼬시기 위해서 일단 1회 시험을 항상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1회 시험은 확 어려워가지고 반타작 하잖아요. 2회는 안 와요. 엄마 나 가서 봐도 의미가 없어. 다 반타작했어. 그럼 이제 엄마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시험 전날 오면 이제 오답 풀고 학교 포인트 풀고 뭐 기출 풀고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뒤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급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시험지 회수하러 가죠. 아이스크림 들고 가는데,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시험 어렵게 나온 걸 좋아해서, 시험 어렵게 나오면 항상 울면서 나오는 애 하나 있거든요. 전 그런 날을 좋아합니다. 어려웠구나. 근데 애들이 막 그런 게 있어요. 신경도 안 쓰고 웃으면서 뛰어다닐 게 있어요. 애들이 다. 겁나 쉬웠나 보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예전에 순회중 딱 도망갈 데가 없어요. 딱 거기 딱 막으면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항상 우는 애들 와서 이거 물고 담 타고 도망가는 애 있고, 예전에 저희 반에 고3까지 있는 애는 저한테
몇 점인지 알리기가 싫어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서 연필로 지우개로 다 지운 다음에 새 시험지를 딱 가져와요. 봤습니다. 몇 점 모르겠는데. 뭐 그런 아이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그날 와서 어쨌든 봐가지고 저희가 어땠나 시험지 하고 어려웠으면 어렵다고 얘기해주면 또 어머님도 얘기해주면 또 안심도 되고, 왜냐면 이제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85점 받은 거 되게 잘 본 거 그런 시험 요새 잘 안 나오지만 가서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바로 혼나잖아요. 제가 한테 걸러서 들어가면 뭐 덜로 어려웠다고 되기도 하고 뭐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끝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이런 설명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이기 때 하죠. 저희 학원이 작년에 매년 특목자사고를 많이 가는데 저희 집 반에 좀 잘 가가지고 뭐 여대보건은 저희가 3명 가고 뭐 민사고도 가고 청신 다 갔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항상 특목고 가이드를 하는데 그 아이들 간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설명회의 주안점은 특목자사고를 어떻게 가느냐보다 어느 학교 특목자사고로 가려면 수학을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위주로 많이 시스템을 많이 드릴 거예요. 국어, 영어 공부량도 말씀을 드릴 거고 약간 다르거든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학을 고1 거랑 쌓을 때 외고를 간다 그러면 방향성이 마지막에 좀 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심화보다는 뭐 진도를 더 나간다던가 아니면 외대보고 간다 그러면 어디를 더 땡겨서 한다던가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설명회고 관심 있으시면 이런 설명회가 있다는 거를 안내드리고 4월은 너무 멀었지만 그냥 써놨어요. 예. 아직 중간고사가 안 봤는데 3년 성적을 결정한다? 아니라고 하겠죠. 그죠? 위로를 주기 위한 설명회인데 아직 보기도 전에 하니까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뭐 못 봐도 저희는 갈 길을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블로그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기 설명회 소식이나 이런 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 지금보다 10kg 빠졌을 때라서 일부러 사진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결혼한 게 문제. 결혼하니까 찌더라고요. 네,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 받고 아니면 제 마이크 내려놓으면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처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등 시험에 중등 수학에 안착을 하고 안착을 했을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랑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우리가 고등 수학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머님들도 얘기하는 건데 아이가 생각외로 도망 다니는 애도 학년이 달라지면 공부량이 늘거든요. 습관이 들고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그런다고 혼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혼내니까. 그래서 어쨌든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힘을 좀 믿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